일반 기상학, 수분의 상태 변화.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의 물질들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는 수증기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수증기의 질량은 전체 대기 질량의 4%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질소나 산소와는 달리 지구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고체나 액체 상태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중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수증기, 즉 물은 전체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 변화로 인해 구름방울이나 빙정의 형태를 거쳐 강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물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대기를 통한 물의 순환 과정과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물의 분자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물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대기를 통한 물의 순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물의 상태 변화를 이해하고 물이 상태 변화를 할 때 관여하는 에너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물의 특성.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액체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물은 다른 액체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은 다른 상태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 즉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또 물은 다른 액체 상태의 물질보다 열 용량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특성들은 지구상의 날씨와 기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물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데요. 그럼 물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수소 결합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소 결합은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를 갖는 분자와 이웃한 분자의 수소 원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자 간의 인력을 말합니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2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자에 대한 친화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 전하로 대전된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물 분자 중의 수소 원자는 이웃한 물 분자의 산소 원자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수소 결합입니다. 이어서 물의 밀도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얼음은 수소 결합에 의해 형성된 고체 상태의 물입니다. 얼음의 수소 원자들은 육각형 형태를 구성하며 다른 물 분자들의 산소 원자들과 함께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결합 형태 때문에 물 분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서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게 됩니다. 그러나 얼음을 형성하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의 강도는 개개의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인력보다는 약합니다. 이 때문에 얼음을 가열하면 물 분자가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얼음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얼음이 녹더라도 얼음을 구성하던 수소 결합의 전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수소 결합만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이 얼음 상태보다 더 좁게 배열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 액체 상태의 물의 밀도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 4도씨에서 최대 밀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4도씨보다 높아지게 되면 물 분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해 분자들의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덜 조밀하게 분포하게 되고 밀도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냉각될 때에는 위쪽 표면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물의 특성은 대기 및 해양의 순환 과정과 해양 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얼음의 밀도가 액체 상태의 물의 밀도보다 높다고 가정한다면 물이 호수나 해양 바닥부터 얼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면이나 해상에 존재하는 얼음이나 빙하가 단열재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구 표면의 열수지의 변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대기와 해양의 순환에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은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액체 상태의 물질에 비해 연용량이 큽니다. 물이 가열될 때 에너지의 일부는 물 분자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고 다른 에너지는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물은 대부분의 다른 액체 상태의 물질들보다 좀 더 천천히 가열되거나 냉각되며 이는 연용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바다가 겨울철에는 대륙보다 따뜻하고 여름철에 육지보다 시원한 이유는 이처럼 물의 연용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이 증발할 때도 수소 결합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을 충분히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물 분자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또 액체 상태의 표면으로부터 물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하여 증발할 때 흡수되는 에너지를 증발 자멸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저장된 에너지인 자멸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동안 어떤 물질이나 연력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자멸을 흡수한 수증기는 기상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응결할 때에는 주위에 자멸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응결자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는 주변 대기의 기온을 높여 부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증기로부터 방출된 자멸은 뇌우의 성장을 유도하거나 태풍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대기를 통한 물의 순환 과정. 지구의 수권은 해양과 빙하 그리고 강과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해양이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권을 포함한 지구에서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문 또는 물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기를 통한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태양 에너지는 물을 증발시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공급시킵니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유입된 수증기는 응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 즉 구름 입자가 됩니다. 이러한 구름 입자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성장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강수라고 하며 비, 눈, 우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양으로 내려진 강수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대기 중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육지로 내려진 강수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다시 해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지로 낙하한 강수의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나머지는 지표면에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호수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으로 유출됩니다. 이렇게 토양, 호수, 하천 등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으로 유출된 물은 다시 증발 과정을 통해서 대기로 유입되죠. 또한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의 일부는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데요. 식물은 증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흡수한 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평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평형은 물 순환에 대한 양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전체 지구 대기에 분포하는 수증기의 총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지구의 연평균 강수량은 증발량과 같은데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고 해양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부족한 강수량만큼 육지로부터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매년 해양에서 증발되는 총량은 약 32만 세제곱킬로미터이고 육지에서 증발되는 총량은 약 6만 세제곱킬로미터이며 전체 증발량 중에서 해양과 육지로 내린 강수량은 각각 약 28만 4천 세제곱킬로미터와 9만 6천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약 3만 6천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 순환은 해양으로부터 대기로, 대기로부터 육지로,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연결되는 물의 연속적인 순환을 의미합니다. 3. 물의 상태 변화. 고체 상태의 물, 즉 얼음은 분자운동 에너지가 낮고 수소 결합에 의해 단단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 분자에 비해 움직임이 매우 작고 고정된 위치에서 약하게 진동하죠. 그러나 얼음을 가열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분자들의 진동이 빨라져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며 충분히 가열하게 되면 단단한 구조가 끊어지면서 융해됩니다. 융해된 액체 상태의 물의 분자도 비교적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은 유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액체 상태의 물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열이 되면 물 표면으로부터 달아나 수증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수증기 분자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은 그 상태가 변하게 될 때 다른 물질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분자 사이의 결합 상태나 분자 간의 간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발과 응결 그리고 포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순수한 물이 일부분 채워져 있는 밀폐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안의 수면에는 수증기가 통과할 수 없는 투명한 필름이 덮어져 있고 수면 위의 빈 공간에는 수증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죠. 이 상태에서 수면을 덮고 있는 필름을 걷어내면 수면 위의 물 분자의 일부가 수증기의 형태로 빈 공간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이탈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증발이라고 하고 반대로 수증기 분자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증발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에는 수증기가 충분히 많지 않고 응결되는 수증기량보다는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빈 공간의 수증기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수증기량이 충분히 많아져서 증발하는 수증기량과 응결하는 수증기량이 같아지고 수면이 공간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이 일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증발하는 수증기량과 응결하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평형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액체의 물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이 에너지를 기화자멸이라고 하며 반대로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응결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응결자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액체의 물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까요? 물이 증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화자멸은 0도씨에서 약 600칼로리/g이고 100도씨에서는 약 540칼로리/g입니다. 반대로 수증기가 액체 상태 물로 응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증발할 때 필요한 양과 같은 양의 응결자멸을 방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수증기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의 압력 중에서 수증기에 의한 부분적인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수증기압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 이는 ρVRV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수식에서 ρV는 수증기 밀도를 나타내고 RV는 수증기에 대한 비기체 상수로 461 줄/켈빈/kg이며 T는 수증기 온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증기가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며 수증기압의 단위는 보통 헥터파스칼 또는 밀리바를 사용합니다. 1파스칼은 단위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습니다. 포화 수증기압은 기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화면에 제시된 그래프와 같이 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에 따라 변하는 포화 수증기압은 다음과 같이 EST라고 표현하고 ESO 곱하기 익스포넨셜 대괄호 열고 L 나누기 RV 곱하기 소괄호 열고 1 나누기 T0 빼기 1 나누기 T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의 지수함수 형태로 근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ESO는 T0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을 의미하며 L은 응결자멸을 나타냅니다. 또한 같은 기온에서는 관행각된 액체 상태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높습니다. 이는 얼음을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결합력보다 관행각된 액체물을 구성하는 물의 결합력이 작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관행각된 액체인 물로부터 물 분자들의 이탈이 더 쉽게 일어나 포화 수증기압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화와 침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승화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승화 현상에는 냉동고에 보관된 얼음의 부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과 드라이아이스가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하얀 연기가 피어나면서 그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적은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로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승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침적 현상은 겨울철에 대기 중의 수증기가 잔디나 창틀 등 찬물체에 바로 닿게 될 때 발생하며 우리는 이 침적을 흰서리 또는 백설이라고 부르거나 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냉동실 내에 얼음처럼 붙어있는 서리도 침적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승화를 위해서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침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물의 경우 최대 680칼로리 퍼 그램이 출입하게 됩니다. 자, 수식에 대입을 해보죠. 6.11 헥터파스칼 곱하기 익스포넨셜 600 칼로리 퍼 그램 나누기 461 줄 퍼 켈빈 퍼 킬로그램 곱하기 1 나누기 273.15 빼기 1 나누기 283.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12.39 헥터파스칼이 나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물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액체의 대부분은 물이며 다른 액체와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은 다른 상태로 쉽게 변할 수 있으며 둘째, 고체 상태의 물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셋째, 다른 액체 상태의 물질보다 연용량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물의 특성은 물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를 통한 물의 순환 과정을 살펴볼까요? 지구에서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또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문 또는 물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평형은 물 순환에 대한 양적인 해석을 말하고 전체 지구 대기에 분포하는 수증기의 총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지구의 연평균 강수량은 증발량과 같죠. 대륙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고 해양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며 해수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강수 부족량만큼 육지로부터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은 상태 변화를 합니다.
물은 상태가 변화할 때 다른 물질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분자 사이의 결합 상태와 분자 간 간격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이탈하여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증발이라고 하고, 수증기 분자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증발하는 수증기량과 응결하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평형 상태를 포화라고 하며, 액체의 물이 증발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기화자멸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응결하기 위해서 증발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응결자멸이라고 합니다. 또 수증기가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온에서는 관행각된 액체 상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높습니다. 승화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가 되는 과정을 말하며, 침적은 기상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로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승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분의 상태 변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